민본자가 이 사람이 좀 하여튼가 된 사람이다. 얘들아 볼 때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박주현 변호사는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또 뭐 로스트림이나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발언 잡아가지고 차기 대통령은 국원이 찍었다. 민본자로. 지금 이게 보면 단순히 그랜트 뉴샘의 시나리오, 개입, 프로젝트 정도는 아니다. 아는 거죠. 민본자의 프로젝트. 근데 인들아 민본자가 유능하고 신무형이고 머리 좋고 착하고 따스한 양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여태까지 민본자가 이게 개인으로서 여기까지 오지 못하거든요. 민본자가. 물론 인성이 되시는 양반이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뭔가 민본자를 도와주는 뭔가가 있어요. 단지 그랜트 뉴샘 정도가 아닐 수 있다. 펜스 수준이 아닐 수 있다. 헤리티지 재단 수준이 아닐 수 있다. 민본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카터 센터, 헤리티지 재단, 이코노미스트. 응? 이거 뭐야 이거? 뭔가 거대한 세력이 뭔가 민본자를 도와주는 거는 정말로 민본자가 대통령 되려고 점찍은 거 아니냐. 민본자는 대통령 생각이 없을 텐데 감히 그런데 아무나 대통령 꿈꾸면은 인들아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지난 방송에서 너 대통령병 걸렸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들아가 조심해야 된다. 민본자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된다. 자꾸 그 민본자한테 대통령 얘기 이렇게 좀 가급적 삼가해달라. 자유로운 부정선거 진상규명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뭐 여론조사에 갑자기 정적적으로 민본자가 돼가지고 윤석열을 압도하는 이낙연과 이재명을 압도하고 갑자기 1위를 차지하는 기적 같은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모르죠. 국원이 그렇게 하면 여론조사가 갑자기 한국 여론조사 어떤지 알잖아. 갑자기 민본자가 차기 대통령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대통령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박지원 변호사도 그렇고 노스는 그렇고 우리나라 대통령감이라고는 여겨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했다. 이코노미스타. 민주국가가 독재국가로 파시오 국가로 바뀌는 4단계 설명했다. 위기 순간에 카리스마로 집권하고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고 공격하며 사법기관과 언론기관을 권력의 신화로 만들고 선거제도를 고친다. 히틀러, 레닌, 트로츠키, 모택동, 반쪽일성, 파시스트, 카스트로, 파시스트 특징이죠. 파시스트, 에르도안, 파시스트, 시진핑, 파시스트 바꿨죠. 파시스트, 문천지, 파시스트. 1부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3부 정리하면 민본자가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밝히는 주역이 되는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 있고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 민본자가 대통령이 되는 하나의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 스토리 중요하고 정신에게 스토리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 11월 3일 몰랐는데 대법원 시한은 부정선거 시한은 6개월입니다. 6개월을 지난 날이 11월 3일이 하필이면 11월 3일이 뭐죠? 미국 대선 투표일입니다. 시즌2가 시작된 거예요. 네? 이게 우연인가? 민본자가 선거소송을 딱 제기한 날로부터 6개월이 11월 3일.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국제조사단의 보고서가 지금 초안, 미비인 논문처럼 나오고 있어요. 네. 100페이지, 200페이지, 400페이지. 이게 타이밍대로 네. 민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네. 그냥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다. 네. 처음에는 딱 떡밥 던지고 네. 그 다음은 좀 더 큰 거. 그리고 시류 따라 네.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 이슈가 커지는 거와 따라서 동반상승 하고 있다. 묻어서 가고 있다 이거예요. 한국의 4.15 부정선거가 미국 대선과 함께 묻어서 점점 이슈가 커지고 워싱턴의 핵폭탄이 돼가고 있다. 워싱턴의 허리케인이 돼가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우연이냐. 큰 그림이다. 이게 대륙주의 뜻이든 신의 뜻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의 거대한 힘이 지금 민본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틀란타 시국 설명회. 자, 외교 대통령 민본자, 실무 대통령 박정희, 고난의 대통령 박근혜.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예, 그 다음에 그 경제 대통령 이명박 뭐 이런 거 가지고 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저 민본자가 경제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지 경제 대통령 이명박 이렇게 셀러리맨 신화 같은 거 하나 찍어줘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트럼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하는데 아니죠. 예. 이명박 대통령하고 홍준표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놀랄 만큼 유사성이 같아요. 예. 그래서 경제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우리 저 민본자가 이번에 우리 저 미국 가셔가지고 경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경제. 예? 민본자 이 방송 시청하시는 그 저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예, 민본자 미국 가서 예, 낮에는 저 4.19 시국 강연 열심히 하러 다니고 사람 만나고 인드라 조직론에서 일단 만나고 악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미국 가서 직접적으로 인맥 쌓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홍석현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예, 동아시아에서는 하지. 예? 한국에서 지금 민본자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김대중 이후로 되게 드문 경우예요. 예. 인드라는 민본자들어 미국 공화당 의원이든 미국 민주당 의원이든 다 만나고 다녀라. 얼마나 좋아 4.15 부정선거 이슈로 해가지고. 예? 다 만나러 다니세요. 예? 되게 중요해요. 예? 되게 중요합니다. 낮에는 그렇게 만나고 저녁에는 경제 공부하세요. 경제. 그냥 예. 책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여러 경제 전문가들 많이 만나세요. 네.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십시오. 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맨날 신자유주의 싫어 비판 뭐 이러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네. 지금 그 현대통화이론 다음에 또 뭐야 시카고 아파 경제학 쪽으로 많이 공부 좀 하시길 바랍니다. 51명 시청 중 그렇군요. 51명이네. 네. 자 그렇고 네. 경제 대통령 이명박 네. 이런 거 좀 깜빵이 있죠. 네.
좀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1월 3일에 민번자가 소송 제기한 지 6개월 지났나요? 우연일까? 대법원 더 이상 신뢰 못해 국제선거조사단 들어와야. 엠버거를 제일 먼저 깬 분이 이 닥터리라는 분이죠. 네, 샌드라 닥터리 중에. 다들 그런 생각, 국제선거조사단이 과연 성사 가능할까? 다들 회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감하게 제일 먼저 이렇게 방송한 데가 이 인드라가 알고 있기로는 이 닥터리와 아이들, 현재 미국 현직 교사입니다. 네, 닥터리. 네, 아주 열성적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분의 어떤 설명은 정말로 정치계의 학원 강사, 대치동 학원 강사다. 정치계 대치동 학원 강사가 닥터리다. 이렇게 말씀해요. 의료계에서는 잭 선생, 네, 정치계에는 닥터리. 이렇게 인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기 쉽게 정말 이렇게 딱, 네? 자신의 주관을 많이, 교사니까 말한 법을 아시잖아. 교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 요점 정리하듯이 학생들에게 잘 이해시키듯이 하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하나 소상하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면에서 정치계의 대치동 학원 강사다. 유명한 인기 학원 강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나파르트님, 남아공하면 이코노미스트 파벌로 부셔야 되죠. 일단 저는 그렇게 봐. 일단은. 네. IT 전문가가 남아공 학자라고 하는데, 네. 어떤 IT 전문가요? 네? 그 사회로 진상규명하는데 IT 전문가가 있어요? 네, 이코노미스트. 네. 그 윌커슨. 그죠. 이봉규 TV에 나왔던 박타미 IT 전문가, 삼성. 이코노미스트를 좋아하잖아요.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한 정부는 트럼프, 국민은 바이든 원해. 문천지 파쇼 정권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4분의 3은 한국인은 바이든을 원한다. 왜? 발족 정원에 지쳤다. 이러한 것은 뉴욕타임즈가 낸 시점이 절묘하죠. 한 분께서 이제 그 뉴욕타임 한 분이래. 인드라가 이제 그저 박상호 TV인가 뉴욕타임즈를 비판하더라. 박상호가 이제 뉴욕타임즈가 저 멕시코에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그 멕시코 재벌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뉴욕타임즈 일대 주주예요. 그래서 이 카를로스 슬림이 친중파다. 뉴욕타임즈가 이 카를로스 슬림의 입김에 좌우돼서 트럼프 까고 있다. 뭐 이렇게 박상호답게. 박상호는 동아시아,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이런 국제정세, 북미 정세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카를로스 슬림은 멕시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따가 이제 소개했지만 이왕 말 나온 김에 산탄데르 은행과 이 말하면 라틴 아메리카라고 그러죠. 중남미를 라틴 아메리카. 유럽에서 라틴 유럽이라는 것은 스페인과 이태리, 뭐 그리스까지 쳐주는 요 남유럽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죠. 포르투갈 이렇게 해서 남유럽 정서. 그래서 남유럽 쪽으로 이렇게 같은 카톨릭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그러한 데서 사업 영역을 잡은 은행이 산탄데르가 있고, 또 하나가 카를로스 슬림이 있다. 카를로스 슬림이 CFR 의원인지는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카를로스 슬림의 그 위키피디아 설명을 들어가 쫙 보니까 이거는 그냥 배우 없이는 클 수가 없는 거다.
인드라가 이게 각국마다 한 명씩 그런 것들을 두잖아요. 베네수엘라도 있고, 베네수엘라. 예. 그다음 브라질에도 있고, 예. 각국에다 다 있어요. 예. 보면 언뜻 보기에는 케이팝처럼 국가의 지원으로 그 사람들이 재벌로 큰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국유원의 지원이 없으면 칼로스 슬림 같은 사람이 절대로 뉴욕타임즈 인수 못해요. 만약에 그런 욕심을 부리면 걔는 끝나요. 네. 돈 있다고 뉴욕타임즈 같은 세계 최고의 언론을 인수 못해요, 여러분. 인드라 장담할게요. 아, 뉴욕타임즈 언론사인데, 네? 시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맘만 먹으면 삼성전자도 이재용도 살 수 있는 게 뉴욕타임즈야. 막말로 얘기했어요. 농담이 아니고. 네. 근데 삼성전자가 왜 뉴욕타임즈에 광고만 싣겠어? 네? 저 대주주 된다는 거 아무나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워싱턴 퍼스트, 네? 웨스트 저널 이거 돈 있다고 그 언론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인맥이 중요해요. 칼로스 슬림이 뉴욕타임즈 같은 세계 최고의 언론, 인드라가 인정하는 국유원 최고 언론을 장악했다는 거. 뭐 장악했다는 표현은 안 좋고 어쨌든 얼굴마담이라도 좋습니다. 얼굴마담. 네. 일대 주주라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 네, 이건 절대로 주변에 구변 네트워크에서 허가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구변이 허가해주지 않으면 이런 시장, 언론 시장이든 무슨 끼어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점만 인드라가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뉴욕타임즈 논조에 대해서 여태까지 설명됐으니까 생략하고 이런 뉴스가 나왔던 건 인드라가 이제 박상무 유튜브 보고서 칼로스 슬림에서 딱 이렇게 나왔더니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인드라가 또 이제 바이든에게 호의적인 논조를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겠다. 그리고 이제 억설타임즈 쇼가 뉴욕타임즈에 대항하는 그죠? 서울타임즈 1억 명 서울을 지향하는 억설타임즈 쇼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 48시간 앞두고 밝혀진 충격적인 정보 신세계TV. 미국 대선 여론조사는 바이든 우세지만 구글 검색량은 트럼프 위. 그래서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 2016년의 복사판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트럼프 당선을 얘기했지만 인드라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보이지만 인드라가 보기에는 2015년인가 16년에 있었던 한국 총선과 유사해 보인다. 그 당시에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또다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여겼었잖아요. 근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과 더 유사해 보인다. 이렇게 인드라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커지는 트럼프 대선의 조기 성공은 승리 가능성. 그래서 어쨌든 인드라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판박이처럼 4.15 총선 때와 판박이와 같을 정도로 그래요. 왜냐? 한국에서 4.15 총선 사전투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방적으로 사전투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방적으로 문체지 편을 들고 야당을 많이 까댔단 말이에요. 사전선거 투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엄살도 부리고 박형준 같은 따위들이 근데 사전선거가 끝난 다음부터는 갑작스럽게 여론이 어떻죠? 갑자기 또 그 팥쪽 정원이 또 쇼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여론이 잠시 동안이라도 야당에 힘을 실어줬다고요. 당일투표 때 당일투표장에 나갈
나간 사람 중에 아직도 어디 어느 한쪽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야당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어느 정도 또 형성됐단 말이에요. 똑같이 미국에서도 사전투표가 있었던 시점부터 트럼프에 대한 호의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CNN, 월스트리트저널 맹추격 중이다.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뭔가 작정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어쨌든 인들의 입장에서는 좋았죠. 그래서 인들하고 지금 큰 판을 만들고 있는데 인드라가 옆에 와서 이렇게 훈수두지 마라. 그래서 다치는지도 모르죠. 이게 상처 입고 술 마시고. 이건 국유원이 할 수 없는 인드라가 한 거니까 이건 신의 뜻이겠죠. 추치지 마라 인드라. 괜히 깝죽대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잠자코 지켜봐라.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인드라가 원했던 그림은 트럼프와 바이든은 늘 강체지만 격차가 미묘한 아주 그냥 미세한 엎치락뒤치락.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면 4.15 부정선거에게 악재예요. 진상규명에. 근데 지금처럼 아주 근소한 차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누가 이기든. 누가 이기든. 트럼프가 이기든 바이든이 이기든 부정선거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최적의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가 원했던 상황이다. 상하원도 함께 선거 위의 권력 구도 바뀔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대법원 판사 임명할 때 유일하게 공화당에서 반대했던 친구가 그 메인주의 여성의원 중도 우파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인드라 중도 우파 좋아하는데 그 의석만 그 대법원 판사 임명에 반대했다고 하니까 그 상원 의원이 자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 대법원 판사 임명을 반대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그 상원 의원 선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낙선이 가장 유력한 의원이 현재 그 메인주의 여성 의원이고 현재 분석은 상원도 위태위태하다. 다시 말하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상원 의원은 3석만 가져와도 다수당이 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의장이 되기 때문에 한 석이 절로 가기 때문에 4석이 필요하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되는 경우에 3석만 가져와도 미국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떨어졌어요? 그 메인주? 벌써 떨어진 걸 결정 났어요? 그 메인주는 혹시 떨어질 걸로 봤습니다. 인드라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냐면 그 여성 정치인이 소신이 있다기보다는 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건데 이미 아웃된 거죠. 내가 이렇게 대법원 판사 반대했으니까 나한테 뭔가 그래도 대가를 달라고 하는데 냉정하죠. 버스가 이미 떠났다. 그런 경우로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렇고 53명? 53명. 현재 인원 53명입니다. 4.15 부정선거가 묻히지 않으려면 미 대선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좋을까요? 사업가였던 트럼프는 약점이 많아 시키는 대로 다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누가 이기는지 모르는. 트럼프가 이기든 바이든이 이기든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그냥 혼조. 내년 1월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그러한 과정. 미국 대선에서 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제일 좋다. 트럼프든 바이든이 둘 다
예, 승무사답게 예,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부정선거 자기 우겨야 된다. 예? 부정선거 이슈를 적극 제기해야 된다. 트럼프가 돼도 바이든 측에서 부정선거 제기하고 바이든이 되면 트럼프가 부정선거 제기해야 된다. 이번 선거 불법이야, 무효야!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 제일 좋은 상황이다. 4년 동안 립서비스하면서 문천지 생명 연장시켜준 트럼프가 재선되면 대한민국 신경 써줄지 문천지에 이어서 명천지가 오든 낙천지가 오든 오조연을 더 볼 자신이 없는데요. 너무 나갔나요? 어떻게 되든 두 번 기조가 반주인권 선생님 영상 듣고 알겠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 바람대로 되는 게 참 없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트럼프 2기가 되면 1기 때와는 달라진다. 지난 역사에서 보여줬다. 구구번 역사에서 보면 보여줬고 한국 정치사에서 봤듯이 인드라는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한 번 더, 세 번, 네 번 강조할게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문천지의 레임덕은 무조건 시작됐어요. 내년부터 무조건 1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예. 다만 트럼프가 되면 소규모 물갈이, 예. 바이든이 되면 대규모 물갈이가 있을 뿐 문천지의 레임덕은 시작됐다. 아무도 말을 안 듣을 것이다. 문천지의 임기는 사실상 이번 12월 30일까지가 끝이다. 그래서 문천지가 택할 방법은 아베처럼 머리 좋게 병환을 핑계로 슬쩍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올해 안에 문천지가 아베처럼 사회질병 걸렸다고 치매가 왔다고 물러나는 게 문천지 본인에겐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만약에 대통령 하루라도 더 해먹겠다. 내년 1월 1일부터 여태까지 재앙은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내리는 재앙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문천지 자신에게 문천지 일가와 문천지와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파멸을 가져다주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인도는 자신있게 단언합니다. 이기고 있어요? 보나파르트님? 그래요? 인드라 또 예상이 틀렸네. 죄송합니다. 난 걔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한 짓이. 그래요. 하태경이네, 완전히. 응? 하태경이야. 저 하태경이 당선됐지. 하태경이네. 난 제가 메인주계가 누구지? 노원구에 나왔던 걔가 될 줄 알았더니 하태경이 됐네. 걔는 한 번도 국회의원을 못 해봤지. 얘는 하태경이 또 재선인가 그렇죠? 현직 의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자, 그렇습니다. 모르죠, 하여간. 어떤 간에 여기도 우편 하태경처럼 이렇게 우편 투표 덕을 보는 모양입니다. 자, 사기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자, 오피셜 트럼프 당선 확정. 미소녀, 슈퍼 미소녀 채널이죠. 요즘 콘텐츠가 없어, 슈퍼 미소녀가. 그래서 이렇게 설레발을 치면 트럼프가 떨어져요. 설레발 치지 맙시다. 텍사스 미국 민주당 페닉스 학대 패배 예측한데 선거 불복 위한 준비에 돌입. 좋은 뉴스야. 설사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이 떨어져도 선거 불복한대잖아. 좋아. JP모건 치약 대변 해지, 신흥통화 팔고 달러 사라. 글로벌 자산운용가도 JP모건 빼고 블랙록, 골드만, UBS 달러 팔아라. 근데 알고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정반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JP모건은 약간 트럼프적 입장을 강조한 거고 나머지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바이든 입장 쪽에서 얘기한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돈의 미대선 우편 투표까지 봐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의견이 바이든으로 쏠리면 대륙적인 트럼프를 택할 것입니다. 반대로 님들이 트럼프로 가면 대륙적인 바이든을 임명할 것입니다. 왜냐? 님들의 대륙주 개세하는데 듣는 대륙주가 님들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고 싶습니까? 나이 먹으면 누구나 애가 됩니다. 자기한테 서운하게 한 놈이 제일 밉습니다. 님들이 바이든 하니 트럼프로 가는 여론을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결정적인 변수는 인드라인데 인드라가 미 대선이 끝난 날까지 누가 돼도 좋다 하니 자꾸 인드라에게 일이 생기네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이웃분들께서 트럼프를 지지하든 바이든을 지지하든 그게 무슨 큰 상관이겠습니까? 결국 황제께서 마음대로 이미 결정하셨을 텐데요. 미국 대선쯤 되는 초대형 행사면 최소한 선거일 열흘 전에는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봐야죠. 정식으로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트럼프 바이든 오락가락하면서 양손에 떡 들고 지켜보는 사람 약 올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바이든을 지지해야 하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럼 트럼프 각하를 지지하실래요? 설령 트럼프 각하를 지지해서 트럼프 각하께서 재선됐다고 칩시다. 그럼 달라지는 거라도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바이든 지지했는데 트럼프 각하께서 재선돼도 달라지는 거 없긴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이든에 대해서 만약 바이든이 당선되면 최소한 4.15 부정선거를 터뜨려서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알아지켜달라는 목소리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로 해서 바이든을 지지하는 겁니다.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은 황제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든을 지지하는 겁니다. 설령 지금 와서 선생님께서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해도 떨어질 사람이 당선되거나 당선될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국의원이 미국 대선을 쥐먹구구식으로 운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더, 인드라 선생님께서 바이든 지지했다고 트럼프를 당선시키면 그게 더 코미디 아닐까요? 정말 웃길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과는 중요하지 않죠. 인드라 입장에서는 지난 9월 23일부터 그 왕원잉을 시진핑이 아웃시킨 게 9월 23일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9월 23일부터 여론이 또 바뀌었다. 트럼프 쪽으로 약간 열흘 전 아닙니까? 9월 23일이면. 그러니까 8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인가? 그때까지 트럼프 좀 이렇게 좀 우세한 것처럼 보여줬다가 또 9월 23일부터 지난주 뭐였든 간에 10월 마지막 주 직전까지는 그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 잘못했네. 뭐 하여튼 간 10월달 같은 간에 하순경부터는 다시 바이든 우세로 이렇게 다시 했잖아. 그전에는 또 했다 왔다 갔다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과정으로. 어느 쪽으로 국회의원이 양손에 떡 들고 그건 마음이지만 여론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경우의 수가 달라요. 경로도 중요하다 이거죠. 결과가 어쨌든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엮어서 스토리를 만드느냐는 또 다른 문제로 더 중요하다. 인드라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게 4.15 부정선거에 더 도움이 되니까. 4.15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드라가 바이든이 조금 더 낫다. 트럼프보다 라고 했던 것은 한반도에 정책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나아요. 굉장히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규모 물갈이냐 대규모 물갈이냐 이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재선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많아요. 트럼프 2기가 되면 1기와는 달라요. 트럼프 1기 때는 그야말로 문천지를 위한 아낌없이 쇼를 베푼 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대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서부터 시작해서 대선, 지방선거, 총선까지 아낌없이 퍼졌잖아. 트럼프가. 아낌없이 퍼진 게 트럼프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2기가 된다고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하나? 아니에요. 부시 대통령 때 시로 생각하면 돼요. 부시 1기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부시 1기 때도 보면 부시가 김대중 정부를 위해서 아낌없이 퍼졌어. 반쪽 정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퍼졌어. 그때 부시가 북한을 아낌없이 퍼주지 않았다면 북한은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반쪽 일성이 반쪽 정일이 세 가슴이 돼가지고 그때 구호만 쳐다봤던 시절이에요. 그때 그냥 국의원이 맘만 먹어서
그냥 조금만 생각만 달리했어도 그냥 망할 때인데 그때 그거를 부시 대통령 시절에 예? 겉으로는 담배 공장이지만 속으로 알고 보면 마약 공장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남북한에 김대중 정부에도 담배 공장 만들어주고 북한에도 담배 공장 만들어주고 부시가 아낌없이 남북에 퍼졌다고요. 일기 때는. 근데 노무현 때가 이기거든요. 부시 대통령이. 그때 반쪽 노무현이 얼마나 39전 39패 재앙이 떨어졌잖아. 노무현한테 자살했잖아. 예?